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캐치업,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신분이 고착화되고 다이나미즘을 잃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따라가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진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져요. 고관 대작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캐치업, 캐치야. 다이나미즘 영어 탁탁 쓰고. 예, 이 얘기를 하고 10개월 뒤에 본인이 6억 원, 본인 장모가 3억 원 아들한테 줍니다. 아들이 얼마짜리 아파트를 샀느냐? 18억. 18억짜리 샀어요? 18억짜리 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했으면 차라리 욕이라도 덜 먹어요. 이걸 또 언제 찾았어요? 대단하다. 나는 다 찾아. 야, 김민석 총리 후보자. 2000년도에 우리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는데 예, 살다 이런 청문회는 처음 봤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총리가. 총리입니다. 총리 웬만하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장관이야. 뭐 해서 낙마 많이 되는데, 야,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니, 증인도 한 번 안 나오고 참고인도 한 번 안 나오고 자료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료 보셨습니까? 못 봤죠. 아니,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됐는데 입으로만 해명하고, 그것도 2, 3주 정도 계속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했는데 청문회 가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겠다 했는데 말로만. 의혹 제기한 사람이 무한하게 하겠다. 뻘쭘하게 하겠다 네.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4년 동안 5억 벌었는데 10억 쓰고 재산이 7억 늘었다. 단순 계산으로 12억이 비어.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출판 기념회 2번, 장인 장례식 1번, 자기 결혼식 1번 이러면서 이제 현금이 뭐 다량 들어오고 뭐 모친이 얼마를 도와주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요, 일부는 그런 식으로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던 거 해명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자, 출판 기념회 때 자기가 책이 정가가 얼마인데 몇 권을 찍었는데 그거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몇 권이 나갔고 현장에서 네.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2만 원에 사가신 분도 있고, 뭐 한 사람이 막 50권 사간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설명하면 대충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숫자를 보여주면서 이러니 이게 한 번 하면 한 2억 얼마 옵니다라든지 네. 이렇게라도 해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후다 대고. 근데 네. 그냥 저 정도 살았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서류도 없고 계좌 한 번 없는 계좌가 제출되지 않은 이런 청문회도 처음 봤고, 이게 돈 거래가 돈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돈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제시해야 될 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누가 보냈고 누가 갚았고 이 돈의 흐름은 명쾌합니다. 이러려면 계좌를 까는 게 가장 명쾌하잖아요. 근데 계좌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냥 자기는 뭐 돈에 결벽증이 있다고 그러고. 결벽증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막 빌리고 두 번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과 그렇지. 두 번이나. 추징금이 한 번은 2억 2천이고 한 번은 7억 2천만 원이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7억 2천. 7억 2천 추징금이 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전액을 추징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액을. 그러니까 벌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그 구속될 때는 그 주는 쪽에서 영수증 못 끊어주는 한도가 초과됐다 했을 때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죠. 예, 그게 판결문 다 있는데 다 있죠. 그거를 대놓고 한국 검찰이 나를 표적으로 찍어서 수사한 거다. 검사도 수사 과정에서 당신이 재수가 좀 없다고 생각해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그냥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근데 그 검찰은 어느 검찰입니까? 한국 검찰. 노무현 검찰. 노무현 검찰. 그렇지. 예. 그리고 그 그렇지. 검찰 민정수석은 문재인 민정수석. 그렇지. 법무비서관은 박범계. 그렇지. 뭐 어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또 위치가 이미 새해가 됐기 때문에 당시엔 아시잖아. 2002년에 그걸 넘어갔잖아. 넘어갔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를 표적 수사했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 그럼 그쪽에다 따져야지. 못 따지지. 없잖아 거기는 지금. 그냥 괜히 사람들 헷갈리게 누가 이렇게 저처럼 그 2002년에 넘어가서 못 돌아오고 있다가 그때 우리처럼 그 당시에는 다른 편이었다는 얘기를 누가 생각하겠어요? 한국 검찰하면 대충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런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럼 그쪽에 따져야지. 아니 이미 뭐 지났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아, 자기 말할 때는 못됐어. 하지만 저는 더 웃긴 거는 배추예요. 배추. 황금 배추. 선생님 자. 이런 건 처음 봤어요. 황금 배추는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강림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배추에 얽힌 사연, 황금 배추에 얽힌 사연. 제 고향이 태백인데 태백이 고냉지 채소에 아주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냉지 배추를 하는 제 지인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를 걸어봤는데, 야, 2억 투자해가지고 매달 450만 원 나오려면 그거는 정말로 금배추다. 금배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자, 배추에 얽힌 사연. 자,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배추에 얽힌 사연이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그 450만 원 생활비 및 유학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강신성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반환받을 돈이 뭐죠?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에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강신성 씨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이렇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계속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증명을 하셔야죠.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이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그게 주가 왜 투자 투명하지 같은 않죠?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증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보세요. 자,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강냉이 선생님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나흘 닷새가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빙 서류를 달라, 증빙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투명하지 않은데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투명하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자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 왜 돈 거래 내용이 투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증거 자료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2억을 투자를 했는데 매달 450만 원을 꼬박꼬박 투자 수익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2억 원을 따로 또 원금을 다 회수했다는 거잖아요. 오, 몇 달을 45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미국에 이분이 2011년에 러커스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2005년부터일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6년 동안인데 중간에 한국 와서 뭐
어디 부산시장도 출마하고 칭화대에도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또 석사를 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비를 다 생각하면 미국 언제 갈 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최소한 2년은 있었겠죠.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제가 누굽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병수요, 판결문을 유병수. 판결문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네. 자, 판결문에는 배추라는 얘기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글자도 배추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아요? 상추, 당근, 양배추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줄 알았잖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밭대기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배추가 뭐 혹시 다른 글자로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피고인 김민석은 강신성 씨로부터 차용금조로 정치자금조로 받았고 450만 원씩 해가지고 쭉 받아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배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서로가 인정을 합니다. 서로 인정을 해가지고 자 피고인이 김민석이죠. 김민석의 가족들에게 생활비조로 무상으로 송금한 돈이 1억 6천여만 원에 이름에도 굳이 이 부분 2억 5천만 원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배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혀 없지. 없어요. 그냥 대여금 얘기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줬다고 돼 있어요. 본인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배추 사업에 투자한 수익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왜 배추라는 얘기를 안 하고 했느냐? 지금 와가지고 배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배추였으면 그때는 배추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벌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에 미안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 생각하는 건데 이제 생각해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2억을 투자할 때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믿고 투자를 하냔 말이야. 그냥 2억 주고 배추 농사 잘 지어주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가. 그 계약서를 내달라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하잖아요.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게요. 봐요.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 문의한 결과 석 달에 한 철인데 뭐 그렇다 치고 300평에 석 달에서 37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도대체 농사를 얼마를 지었다는 거 2억을 투자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지으려면 잠실 운동장 크기를 한 지어야 3, 4만 평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잠실 운동장 크기 한 2배는 지어야 될 걸요? 네. 농업인이네. 농업인이죠. 근데 미국 가가지고 이 사람은 미국 가서 유학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영농법인이나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어준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출하했던 기록이 다 있고. 그런데 이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배추, 뭐 상추, 당근, 오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차용증도 없다. 차용증도 없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보더라도 강신성 씨는 처음에 피고인에게 광고비로 빌려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차용증 증거서류도 없고 광고비요? 네, 광고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광고비도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무슨 광고비? 그러니까 전혀 이게 안 맞잖아. 것도 맞는 내용이 김민석 없어요. 후보자가 옛날에 그 양복 광고 찍은 적은 있지. 그 얘긴가? 뭐 자기도 막 이러면서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봅니다. 강신성 씨가 피고인에게 금원에 대해서 변제를 독촉하였거나 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 예. 그게 중요하네. 예.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그냥 차용증도 없고 여러 가지 분도 없어서 그냥 준 것으로 봐서 이거는 정치자금 그냥 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2억 5천만 원 가까이가 그냥 돈을 정치자금을 그냥 준 것으로 봐서 그대로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배추 농사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 야,
제가 답답하죠. 배추 지폐 10,000원짜리로 받았다는 거 아니냐고 장수말벌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군요. 그 배추. 아니 호박잎으로 하지. 5배인데 호박 농사라고 하지. 장수말벌님 짱이시네. 야. 이게 맞네요. 배추잎이네. 아니 그럼 김희정 의원이 지금 우리 유병수 앵커 하신 말씀을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한 점을 보면서 장수말벌님이 국회 인상청문위원으로 가셨어야 돼. 배추가 아니고 배추님이죠. 배추잎 10,000원짜리가 배추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럼 이제 그걸 김민석 후보자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증거 자료를 낼 수가 없고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를 했겠구나. 배추 농사 수익금이 그게 아닙니다. 배추잎으로 불리는 은유법이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몰랐네. 우리가 이걸 몰랐네요. 왜 호박을 안 물어보세요? 뭐 속으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총리를 하고 싶나? 이게 남잖아요. 이렇게 자꾸 조롱하면 안 되는데 또 욕 먹는데. 이게 빈정거리고 조롱하면 안 돼요. 정식으로 그렇죠. 우리는 빈정거리는 게 아니라 빈정거리면 안 돼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상식이 안 맞으니까 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배추가 나오니까요. 네. 배추에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판결문을 읽어드리면 김민석 피고인은 강진성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6회에 걸쳐서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 2007년 9월 10일경 교부받은 3천만 원 이외에 또 많은 돈이 차용증이나 담보 설정 등 차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이율 등 변제 기간, 차용 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현재까지도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보세요. 자, 김민석 후보자가 뭐 배추에 투자하든 뭐 하든 간에 이 금전 개념이 희박하잖아요. 이게 희미하잖아요. 돈이 들고 날고 하는 거 계약이 뭐고 투자 수익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갑종 근로소득세를 낸 거는 아마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만 냈을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평생 돈 벌어온 게 세비 받은 거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있다. 그 양복 광고. 그때 뭐 2억인가 받았다면서요. 그 다 또 기부했다며. 네. 어쨌든 그러면 이런 분이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 주고 뭐 예산 규모가 얼마고 국가 채무가 얼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개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48%에 해당하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 20에서 30%라는 옛날 얘기를 하고 이분한테 예를 들어 기축통화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모르죠. 아는 척 할 거야. 엄청나게 아는 척 할 거야. 배추밖에 안 보여. 하면서. 배추밖에. 배추잎.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지금 웃지만 이런 분이 총리로 계시면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쭉 뭐 예를 들어 차관 뭐 이런 실무에 빠삭한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조옥에 앉아있는 총리는 국무회에 이렇게 대신 주재하는 총리가 내가 준 자료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심한 소리 할 거예요. 분명히 맨날 적극 검토하라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 수모를 당하면서 저 같으면 안 해요. 뭘 알아야 하지. 1년 국가 예산도 모르는데요. 뭐 1년 국가 예산도 모르고 부채 비율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하다. 네. 네. 참 민주당 의원들도 힘들 거예요. 힘들죠. 힘들 거예요. 이 실드를 쳐주려고 주진우 의원이 주 공격수였잖아요. 그렇죠. 주 공격수를 공격하느라고 참 바빴죠. 참 인사청문위원을 검증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참 극한 직업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극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은 그분들은 보니까 그걸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박선원 의원 같은 사람 이런 분 보면 평생 그렇게 항의만 하고 살았어요. 항의만 하고 그분 그 영상 몇 개가 있던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본인 감정을 완전히 투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도 얘기하면서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있었잖아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 마태복음. 아니 위원장이 그 우리 이종배 의원이잖아요. 네. 저희 당. 예. 그분이 점잖단 말이에요. 네, 점잖은 분이시죠. 점잖게 말씀을 하셔서 박선희 의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표현이 그냥 오디오가 물려. 제가 다른 나라 쓸 수 있는데 못 하겠어. 그러니까 위원장 말을 무시하는 거야. 자기 할 말 그냥 하고. 그리고 그 표정이랑 이런 거 보세요. 표정, 어투, 막 제스처. 이 사람은 진짜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이야 지금 막. 맞아요. 막 어떻게 쓰러질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하고 주진우 의원한테 얘기하고. 내 의학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 사람 저 경영학한 사람이더라고. 네.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뭘? 그 김경률 회계사 예.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예. 출연하셨는데 본인 과 선배래요. 친구인가? 과 선후배인가? 과 김경률 네. 그분은 그 과가 아니에요. 서클. 서클이겠지. 서클 선후배인가 그렇대. 서클 선배구나. 서클 선배인데 뭔 서클일까? 서클 선배인데 그래서 대학 때부터 안 돼요. 아는데 스타일을 안 돼요. 잘 안 돼요. 알겠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대요. 그건 저랑 비슷한데. 저도 그래요. 우리 아주 다 경영학과잖아. 경영학과잖아요. 무늬만 경영학과. 다 문이에요. 근데 아니 그래도 그러진 않지. 자, 그러면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가서 자 민주당의 정신적인 지주죠.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가서 인사청문위원들이 다 쭉 거기는 희한해. 김어준 씨의 방송 나가가지고 인사청문위원들이 줄줄이 쫙 앉아가지고 무슨 보고 대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인천 특위의 위원들 모셨습니다. 주진우 의원하고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싸우지 않고 네. 그냥 지적만 한두 개 했는데 정말. 특정을 안 했어요. 윤석열 부동시 하는데 그 다음에 급선 간염하니까 윤석열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윤석열 하면 대통령. 나다. 윤석열 하면 나 주진우잖아. 윤석열이 다시 긴급 체포되면은 가서 단식 농성하세요, 주진우 씨. 안 돼요. 간염은 단식하면 큰일 나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한다고 해놓고 주진우 청문회. 제가 이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실제 네. 질의를 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현금 6억을 장롱에다 쟁여놨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의 뭐 우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18년 동안 이제 야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아마 큰 통찰력도 있고 잘하실 거라 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 뭐 자랑하고. 법안 소위 같은 거 하는 것 같네. 위원장이 김어준이고 예. 국회의원 현역이 4시 가가지고 쭈르르 앉아가지고 참. 재선들의 초선 하나에 한 사람 구청장도 2번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조선시대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옛날로 치면 위정척삭파에 가까워요. 제가 그것까지 쭉 보잖아요. 노론 계열이란 말이에요. 노론계를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김어준 밑에 쫙 그런 거 엄청 잘. 저희가 잘한다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네. 생각보다 안 그래요. 잘 보면. 답답.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완전 눌린 공기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정말. 자,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뭐 국민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청문회에서 뭘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국민 청문회라도 해가지고 뭐 여론이라도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거라도 뭐 청문회. 해야 되니까. 그게 참 과거에 조국 전 대표가 본인 법무부 장관 지명됐을 때 본인이 스스로 청문회했잖아요. 네. 그거랑 뭐 참 그러니까 사설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거라도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그나마 조국 전 장관이 그나마 양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론. 예, 진짜 그나마 양반이구나. 김민석 전 총리 전이 아니구나. 총리 후보자랑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나 차라리 그때 민주당이 하던 행태는 그나마 양반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예, 있겠네요. 그나마 양반이다.
야, 그때는 계좌는 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본인이 자진해서 무슨 국민청문회라도 하겠다라고 일단은 쇼의 형식이라도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본인은 계좌를 까고 그나마 뭘 하도록 하기라도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예 모르세. 아예 나는 안 해. 아예 나는 못 하겠어. 그리고 주진우 의원한테 대대 사과를 요구하고 나는 주진우 의원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난 기분 나빠서 난 자료 준비했지만 자료 못 내겠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자꾸 돌아가는 얘긴데 가슴 아픈 얘긴데 니네 억울하면 의석수 많이 얻어와. 우리 다음번 선거도 이길 수 있고 지금 봐봐. 우리 뭐 엄청나 지금. 뭐 좀 빌려줄까? 뭐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선거 전은 꼭 무슨 소리에 딱 그거더라고. 할 말 없죠.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분 뭐 하여튼 뭐 김민석 후보자에 비하면 조족지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 그 재개발 지정 몇 달 전에 도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뭐 나 아파트 산 사람 봤어도 이렇게 땅 사가지고 도로를 사가지고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분도 근데 어디서 정보가 나? 외교관이잖아요. 예, 외교관인데 아니 이분도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안 사가지고 땅 샀으니까 그래도 도로를 샀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게 핵심이지. 도로를 샀냐고요. 그래서 돈을 10억 원을 차익을 본 거잖아요. 아니, 민주당은 그렇게 소위 물타기라는 거 하잖아요. 김민석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재산이 뭐 마이너스였다 2억 되는데 그 나이에 2억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주진우 의원 뭐 돈 많잖아요.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죠. 차대가 안 맞는다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안 맞으니까 저도 재산 1억도 안 돼요. 자기 가진 재산의 6배가 비는데 네. 심지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는데 이 뭡니까? 이런 기적의 회계학 원칙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또좀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요. 오병이어처럼. 그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더니 증거가 없다고 뭐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질을 훼손한단 말이에요.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는 뭐 엄청 잘하죠. 게다가 이제 때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중과부적인 거지. 근데 그게 그게 선동이잖아요. 선동이죠. 선동이죠. 프로파간다지 뭐. 근데 보면 국민의힘이 지리멸렬 하다 보니까 그게 먹혀요. 근데 다시 조현 후보자로 넘어오면 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몰라도 그냥 길바닥을 하나 사가지고 길바닥이요? 길바닥을 하나 사가지고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SBS 보도에 따르면 아들의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막 이런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돈을 본인과 외조모 그러니까 장모죠 본인의 장모가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아들이 시세 차익을 남기게 해줬잖아요. 자 이것도 사실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게 만드는 거잖아요. 최근에 또 돈을 확 묶어가지고 지금 30대 40대 돈을 현금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상황이어서 더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만드는데 더 웃긴 거는 이 본인이 말이에요.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도록 돈을 뭐 6억인가 7억인가 8억 장모 돈까지 해가지고 8억인가 9억을 주기 전에 모 강연에서 이 부분을 비판했다는 게 밝혀졌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얘기구나. 네.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캐치업,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신분이 고착화되고 그 결과로 다이나미즘을 잃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 이야기를 한 게 2019년 2월이에요. 저게 강연에 가가지고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캐치업,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점 신분이 고착화되고 그 결과로 다이나미즘 잃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따라가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진다.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얼마나 멋져요. 이
고관 대작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영어도 탁탁 쓰고. 예. 근데 10개월 뒤에 본인이 다이나미즘을 잃게 하는 일을 했어. 본인이 6억 원, 본인 장모가 3억 원 아들한테 줍니다. 아이고. 그런 다음에 취득세 납부를 에 필요한 1억 원까지 아들에게 증여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얼마짜리 아파트를 샀느냐? 얼마짜리 아파트더라? 되게 비싸던데. 18억. 18억짜리 샀어요? 18억짜리 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엄청 올랐겠죠. 그래서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 아니라 지금 안 18억 팔았으니까 얻은 건 아니지. 예. 예, 장부상 갖고 있다는 얘기죠. 갖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 투자도 15억을 벌었대요. 일단은 아직 안 팔고 있으면 그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그 마음속에 15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19년도에 사가지고 지금 현재 시세로 보면 15억을 얻었다는 게 그 주변 시세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했으면 차라리 욕이라도 덜 먹어요. 이걸 또 언제 찾았어요? 대단하다. 나는 다 찾아. 야, 전 이게 웃겨요. 캐치업, 다이나미즘. 취득세 1억 원도 증여를 했대요. 근데 뭐 증여세는 내줬다고 해명을 했던 모양인데. 취득세를 대신 내줬다고? 네, 취득세 1억도 대신 내줬고, 근데 취득세 1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아들이 납부했대요. 그럼 그건 납부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뭐 그건 납부해줘야지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 아들이 안 납부해야지. 내면 걸리니까. 그거 아들이 내야지 그러면. 아니 8억 본인이 아빠가 6억 빌려줘. 그리고 저기 할머니가 3억 해줘. 2억인가 3억 해줘. 취득세까지 1억 해줬으면 1억에 대한 증여세는 본인이 내야지. 근데 이것도 주진우 의원만 얘기를 했네. 이러니까 이거 1인 정당도 김희정 의원도 있으니까. 네. 아유 참.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생기게 되니까 이런 경우까지 생기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몇몇 아직까지 조각 발표가 난 지가 몇 사람 없는 상황에서 요 정도 나왔고 정동영도 장관 후보자 문제도 있잖아요. 뭐 많죠. 태양광 법안 논에다가 하게 한 거 그거 얘기하는 네, 거죠? 태양광 법안을 만들었는데 본인 아내가 대표고 본인 자녀들이 거기에 이사로 있었는데 본인 뭐 자녀들은 이사에서 나왔다고 하고 아직까지 본인 부인은 아직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로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뭐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정동영 장관 20년 전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만 해도 또 괜찮을 거예요. 그때도 그래요? 막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 뭐 자녀를 미국에 뭐 유학시켰는데 당시엔 또 분위기가 달랐잖아요. 네. 반미하던 사람들이 자식들은 다 미국에 보내고 뭐 그때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조희연 전 교육감도 그건 뭐 자사고 갖고 뭐 다 외국 보내고 자사고 보내고 다 본인은 자사고 보내고. 정책은 자사고 폐지고 외국 폐지인데 본인 자식들은 개인의 선택은 다르다. 다 보내고 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많은 그 조각 장관들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기를 바라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검증을 하다 보면 또 여러 이 검증에 또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검증에 걸리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검증에 안 걸리기를 바라고 최대한 좀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잘 골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조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이제 캐치업을 못하게 하고 다이나미즘을 잃게 했지만 네. 어쨌든 자기가 한 말이랑 다르게 내 자식은 그렇게 했어요. 캐치업 못하게 했고 좀 그렇게 했어요라고 하면 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를 뭐 돈을 줬네, 취득세를 내줬네, 증여세를 냈네 이러면서 자꾸 뭐 하니까 그냥 딱 제가 뭐 그 부분은 부적절하게 보실 분도 많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말을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뭐 낭만을 시키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걸 자꾸만 뭐 방어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되는 거고
뭐 김민석 의원 말할 것도 없고요. 아 근데 이 조현 저기 장관 후보자는 맨 처음에 그 길바닥 산 거 있잖아요. 그 길바닥 산 거 여쭤봤더니 근데 진짜 그 말이 더 웃겼잖아요. 윈드폴? 투기가 아니라 횡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건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 주웠다는 거야? 네. 투기가 아니고 자기는 횡재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김민석 후보자 얘기할 때 이분이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길 가다가 12억짜리 가방 주웠다. 그 안에 12억 들어있는 그거밖에 없다고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딱 봤는데 이 길바닥은 뭐가 될 것 같아. 네. 그러고 샀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업자가 뭐 자기한테 권유를 했다는 거지. 이거는 좀 될 것 같아서 권유했대. 아니 어떤 부동산 업자가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사지. 그렇지. 왜 권유를 해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사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권유를 하냐고. 기획부동산? 나 같으면 내가 사겠다. 원래 다 맹지인데 그런 거는. 아 어떻게 길바닥을 사냐고요. 길바닥을 사는데 그게 조금 있다가 10억의 차익을 그럼 나도 좋은 분을 사겠다. 만났네. 예? 좋은 분을 만났다고. 그래서 문제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업자가 무슨 자선 사업가예요? 참 대단하다. 그냥 이 사람 보니까 관상이 너무 좋아. 이 아줌마가 너무 관상이 좋아. 관상이요? 너무 좋아서 딱 봤는데 이 아줌마가 오 관상도 너무 좋고 나중에 장관 사모님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관상도 너무 좋고 장관 사모님 될 것 같으니까 이 길바닥 사세요. 나중에 10억의 차익을 올릴 겁니다. 뭐 이렇게 하나? 한 20년 전 영화지만 범죄의 재구소에 보면 백윤식 씨가 정진기 대범 다 나와 뭐 이러잖아. 아 그러니까요. 이마룡 씨 나오고 기획부동산 딱 그거네. 아니 그리고 장관 야. 후보자 정도 됐으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투기가 아니고 횡재를 했다니. 그것도 영어로 얘기했어요. 윈드폴이라고 얘기했나? 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영어가 짧아서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윈드폴이라고 얘기한 거 저도 같아요. 길지 않아요. 지금 찾잖아. 시간을 좀 줘봐. 진짜 미치겠네.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윈드폴 맞네 횡재가. 윈드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난자. 그렇지. 보난자가 노다지잖아. 노다지. 네. 이 보난자 정도로 얘기해줘. 우리가 좀 아는 건데. 네. 노다지였다. 윈드폴은 처음 들어봤네. 미안합니다. 저도. 딱 못 알아들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고급 영어를 썼어요. 그분이. 캐치업 고급 영어. 캐치업. 네. 고급. 캐치업 윗 뭐 이렇게 네. 나오잖아. 하여튼 그렇게. 나는 걔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뭐. 네. 성문 종합 영어 나오는 거죠. 아세요? 성문 종합 영어? 성문 영어 좀 외웠죠. 성문 네. 기초 영문법 붙어 있어요. 네. 중1. 그거 외워서 대학 배워 갔죠. 그렇지. 네. 야 참.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이고.